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국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안녕하셨죠?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선거가 다 끝나고 유세가 다 끝나고 다 마무리됐죠. 마무리해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저희 운명을 시작하는 그런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유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요, 박정희가 저에 대한 또 경계를 또 시작하게 됐어요. 저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아주 인류 배우죠. 그렇게 또 냉정하게 저를 대할 수가 없죠. 선거는 선거 치를제 자기의 보좌관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또 성공률 무사히 끝났죠. 끝났는데 그보다 저에 대해서 또 부담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에 대한 거리를 두려고 무척 애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원래 편이 있는 인간이죠. 그 사람의 진심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옛날에도 경험하면서 같이 보면요, 항상 한 문제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잘 하죠. 어디에 중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경험하는데도 혼선을 빚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자기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그 사람은 금방 자기의 마음에 든다 하면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그냥 보통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중심이 없어요. 중심 없이 그러는 사람인데, 한 가지 이런 얘기 있었죠. 우리가 정부 실패해가지고 대통령 경호실 창설할 적에 의장 시절에 앞에서 백차 가지고 유도하는 백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 백차에 장교가 탔는데 바로 그 장교가, 헌병장교가 저희하고 동기생이에요. 동기생인데도 저희는 학도병 출신으로, 어린 나이 출신으로 가서 헌병장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보병학교 64기를 나왔는데요. 그 앞에 탄 장교는 저와 동기생이죠. 보병학교 동기생인데 상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보다는 군대가 굉장히 오래 했고 아주 노련하죠. 그래서 동기생 중에 유난히 한 사람이 어떻게 백을 썼는지 우리 보병학교 64기 굴구에 들어서 헌병장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노련하죠. 그 친구가 그 앞에서 백사 타고 대통령 최고의 의장실 당시에 앞에서 유도 그런 일을 했었어요. 올해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63년도에 경호실 창설할 때 그 친구가 청와대 들어올 일이 없는데 어떻게 청와대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 그 당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처는요 굉장히 강력했었죠. 육사 1일생이 한 3, 4명 있었죠. 전두환이 저희 김복동이 이런 사람들이 이상훈 나중에 국방장관까지 했죠. 굉장히 그렇게 좀 셌죠. 근데 중간 들어왔는데 경호처에 못 들어오고 상황실에 배치했었죠. 동기생활에도 항상 말이 많았어요. 이 친구 따라가려면 한참 따라가야죠. 그래서 상황실에 있었는데 3년도인가 4년도에 경호실에서 저희 경호과장들을 경찰관으로 임명하겠다고 경찰을 원하는 사람은 경찰 신청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경찰 뭐냐면 여기 성명이죠. 성명으로 해가지고 내보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죠. 또 저한테도 이제 그게 오퍼가 왔었죠. 제가 헌병장교니까. 그래서 저는 저 대신 저희가 데려있던 부하 중사들을 주총원에서 보내서 경위로서 무공하다는 경위로서 많이 내보냈죠. 그런데 그 상주에 있던 그 장교 그 친구는 원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섭을 했는지 경찰관 총경을 달았어요. 달고 나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종로경찰서장, 종로경찰서에서 또 경무관이 돼가지고 치안구 인사과장에다 경찰학교 교장까지 아주 승승장구했어요. 그렇게 아주 그 유명하게 교제를 잘하는 친구죠. 그래서 동생의 모임은 그러죠. 야, 이주원, 너도 좀 만두 좀 빚어라. 만두 빚으라는 뭐냐면 좀 이렇게 만두 좀 이렇게 빚으라는 거죠. 박정희한테 만두를 빚으면 너도 출세할 수 있는데, 야, 그 만두는 못 빚고, 걔 그 친구 같이 만두 좀 빚으면 되잖아. 그래서 그러다가도 이제 한참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 막판에 가면 뭐라 그러냐, 친구들이. 야, 만두는 무슨 만두야? 너 성격대로 해. 네가 만두 빚어봐라. 세상 사람들이 야, 쟤가 미쳤나? 만두 빚게. 너 소지일관 너 뜻대로 해. 그래서 결국 그런 식으로 얘기가 해서 끝나고 이제 이 모임이 끝나는 그런 때도 있었죠. 그래서 그 만두를 제가 잘 못 빚나 봐요. 그러니까 처지일관 넌 그런 대로 해 이렇게 됐는데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시국은 뭐 하루에 한 번씩 들어와요. 제가 동생의 과장을 하고 있는데도 저는 만나지 않고 직접 병원 실장할 때 매일매일 들어오죠. 종로경찰서장 할 때는 뭐 매일 들어와요. 무슨 교섭을 하고 무슨 지시를 받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죠. 어떤 정월 초한 날인데 각하한테 이제 실장이 아마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세배 인사. 그런데 뭐 한복 차림에다가 뭐 그 부인도 뭐 굉장히 이쁜 옷을 한복 차림으로 입고 각하한테 세배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한복은 우리 그 친구가 저희 동생 그 친구가 경찰서장이 그렇게 한복을 맹길어서 박정기한테 바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뭐 승승장구해서 좋은 직책을 많이 받았죠. 그 후에 이제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한 달쯤 걸린댔을 때 제가 친구들과도 의논하고 저도 이제 가족들하고 의논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본 끝에 제가 아무래도 병원실에 있으면은 박정규한테도 불편하고 각하도 또 저에 대한 불편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실로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죠. 제가 차라리 보이지 않는 데 가 있음으로써 각하도 마음이 편하시고 박정규도 그러지 않겠나 생각했죠. 그때 70년도에는요. 71년도, 70년도, 71년도 이때는요. 정부가 사실 갈팡질팡할 때입니다. 뭐 대통령 그 삼성계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옥신각신하고 뭐 싸움이 많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눈에 띄게 각하도 힘이 없어요. 매일 아침에 제가 뵈면은 그렇게 활기가 없어요. 핏기가 없어요. 그 집에서도 아마 사모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아마 그 정신적으로 아마 좀 말씀을 들을 모양이에요. 사모님도 기자들도 있고 다 못 들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식이에요. 옛날에 제가 63년도, 24년도, 67년도에 그 활발한 그 각하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어딘가 모르게 얼굴에 그늘이 지고 또 말수도 적고 하는 행동도 그렇게 제가 보기에 활발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항상 마음에 저희 걱정을 했죠. 하루 종일 청와대에서 뭘 하고 계신가? 바깥에 나오시지도 않아요. 뭐 이게 정원도 있고 그랬는데도 나와서 뭐 운동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고 가족하고 모여가지고 무슨 뭐 단란하게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하루 종일 그냥 사무실에 있는 거죠. 그런 거 볼 때 역시 힘이 빠졌어요. 힘이 빠진 거죠. 그건 뭐냐면 주위에 있는 그 떨거지들이 하도 강하게 굴기 때문에 가가도 이제 뭐 힘이 없는 거죠. 각하 명령을 듣겠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호시 자기 측근들의 사람들 부정축제 조사하라고 해서 홍정철 장관님 저희 보사부 장관에도 민원수석 비서관으로 와가지고 측근들의 축제를 조사했잖아요. 그때 이우락이 박정규 뭐 김정필이 뭐 금방이 한 8명 정도 했죠. 했는데 그때 얘기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불러서 각하 너 이거 돈 어떻게 이런 걸 많이 받느냐. 그러니까 각하 이게 제 겁니까? 이게 각하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8명 정도의 측근 축제, 부정 축제한 사람 하나도 처벌 안 했어요. 이건 네이버닷컴에서 수집한 자료인데요. 저희 측근 중에서요. 김정필이가 216억 원이에요. 그 당시 216억 원이 굉장한 돈이에요. 이우락이가 114억 원, 195억 원 정도. 박정규가 77억 원, 78억 원 정도예요. 이 정도 부정축제 금액이 나왔어요. 이거 조사한 홍정철 민원수석 비서관은 의문에 휩싸였어. 수용하다 죽었다고 그랬죠, 제가.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각하는 힘이 없어요. 이 사람은 처벌 못해요. 그 당시 처벌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못해요. 김정필이, 이우락이, 박정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네가 이런 부정한 거라든가 이런 걸 갖다 어느 정도 커버하고 끝내 유지해서 나가려면 각하를 갖다 꼭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하를 갖다 대통령으로 자꾸만 모시게 나가고 대통령 밑에서 숨어 사는 거죠. 각하 대통령 해야지만 자기네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한 그 실정이었었어요. 이건 아주 나쁜 실정이죠. 각하를 대통령을 모셔가지고 앞에 내어가지고 자기네 뒤에서 숨어 있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저희 축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김정필이 하면 무슨 제주도에 감리를 받은 다 김정필 거다. 이우락이 뭐 미국의 빌딩이 말이야 뭐 몇 개가 있다. 저는 뭐 이우락이 빌딩 봤죠. LA 갔을 때. 박정규 마산을 다 샀다. 마산이 다 박정규 거다. 이런 소문까지는 났었어요. 실제 이 숫자, 부정 축제한 저희 금액은 다 네이버닷컴에 다 나온 겁니다. 다 거기에 나온 숫자예요. 이 밖에 이제 한 8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심을 하기 어느 날 박정규한테 면회 신청을 했죠. 들어갔더니 어떻게 왔냐 그래서 저 청와대 그만두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내보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어디로 나가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뭐 경찰국장, 뭐 세무국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제가 무슨 세무국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랬죠. 아무데나 저의 직급에 해당되는데 보내주시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사관이었었으니까요. 국장급이죠. 내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네는 각하가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나왔죠.
나와서 장정 1년 동안을 그냥 그런 데로 있었죠. 1년 거의 다 됐죠. 다시 마지막으로 들어갔죠. 내보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약간 더 불편한 모습을 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러고 또 나왔죠. 제가 그때 나오면서 결심을 했어요. 자, 기다리라. 1년? 그러니까 나를 내보내기도 안 되고 아무데나 내보낼 수도 없고 또 그대로 데려있으니 골치 아프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에 대해 제가 이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모든 걸 이제 다 염했어요. 차라리 안 내보내주니까 차라리 사표를 내고 나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 박정규도 보니까 굉장히 약간 들뜬 모습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후라이가 이제 70년대 선거 때 자기가 중앙정부 부장으로 내보내주면 제가, 선거를 무사히 말이야, 성공적으로 끝내겠습니다고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선거에서 이겼죠. 어떻게 돼서 이겼는지는 모르죠. 그렇다고 그랬었죠. 그러고 나서 이후라이가 이제 73년도에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자기 선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또 어디에 그만두고 이제 다른 데로 가려고 결심했는지 그런 이제 있어서 이제 개각이 있었는데요. 그때 박정규가 자기가 대통령 가까운 어느 대학 교수를 동원해 가서 자기가 경호실장을 그만두고 중앙정보부장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각하한테 한 모양이에요. 각하한테 이 사람이 가가지고 박정규 중앙정보부장을 요번에 이혼하게 나가니까 거기 내보내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이때는 각하가 펄쩍 뛰시래요. 중앙정보부장 중앙정보부장 시켰다 완전히 정부 망하게. 그 얘기 뭐냐면 김영삼이 잡아집어넣고 김대중이 다 잡아집어넣고 나일치게 안 돼. 거절했답니다. 그러니까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너 중앙정보부장 시키면은 김대중이도 잡아넣고 김영삼이 잡아주고 다 잡아넣으면 그 다음에 정부를 어떻게 혼란을 빠지게 하겠느냐. 안 돼. 너같이 골치 아픈 놈은 내가 데리고 있어야지. 망나니는 어딜 내보내. 그래가지고 거절했답니다. 거절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박정희가 또 이제 발광을 하겠죠. 막 발광을 해가지고 그 발광이 결국은 또 저에게 미치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어디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는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내보내자 각하가 안 내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기로 해가지고 그냥 어수선하게 경호실이 이제 아주 발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73년도죠. 나가야겠다.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자, 경호실도 그만두고 다 나가면 이제 가족도 생활도 그렇고 아이들은 지금 1살, 2살, 5살이었거든요. 애들도 그렇고 아버지로서의 참 무책임하고 세상이 이제 끝나는 건데 어떡하나 생각해서 제가 결심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제 가족 중에 제 여동생이 미국에서 살았어요. 오랜 살았죠. 야, 미국에 가서 아이들 학교라도 보내고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애들도 보내고 좀 거기 가서 자리를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미국 가는 방향으로 제가 유민수석을 부탁을 했죠. 그래서 73년도 초부터 유민수석을 이제 시작하게 됐죠. 아무래도 가족을 살려야 되고 저도 또 이왕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73년도 초부터 이제 유민수석을 시작했죠.
이제 이 이민석 이후부터의 이제 또 사건이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그 사건을 또 이제 다음 방송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70년도, 71년도의 정부는요. 아무 대통령 권한이 없어요. 밑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이리 가라면 이리 가, 저리 가라면 저리 가. 부정 축제로 돈 먹은 8명인가 9명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도 자르지 못해요. 그대로 김정필이 216억 원, 이후락이 194억 원, 박정희가 77억 원 이럴 수 있어도 하나도 자르지 못하고 그런 데로 끼고 그리고 이제 가게 됐죠. 다음 방송은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일을 또 여러분께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이만하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